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데이터베이스라는 주제로 같이 재밌게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 엄청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인스타에서 친구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데이터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글에서 검색한 기록, 쇼핑몰에서 본 구매 내역, 심지어 스포티파이에서 듣는 플레이리스트까지 이게 다 데이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똑똑한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쓰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신제품을 낼 때 그걸 어떤 고객한테 홍보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데이터를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데이터랑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확실히 잡고 이게 우리 삶이랑 비즈니스에서 왜 빠질 수 없는지도 같이 느껴보자고요. 준비됐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데이터가 뭔지부터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데이터는 쉽게 말해서 정보를 만들기 위해 모으고 가공하는 값이에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데이터는 그냥 날것의 재료 같은 거예요. 이걸 잘 요리하면 정보라는 맛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제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적어봤다고 해볼게요. 12시 30분에 김밥 먹었고 5,000원 썼다. 이게 바로 데이터예요. 근데 이걸 한 주 아니 한 달 동안 쭉 모아서 보면 어떨까요? 나 한 달에 김밥을 15번 먹었네. 평균 5,000원 썼네. 이런 정보가 나오죠. 그러면 나 김밥 좀 많이 먹는구나. 다음 달엔 좀 줄이고 다른 메뉴 먹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제 좀 더 재밌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카페에 간다고 해볼게요. 카페 앱에서 최근 주문 내역 보면 라떼 3번, 아메리카노 2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데이터예요. 근데 카페가 이걸 보고 얘는 라떼를 좋아하네. 다음에 라떼 할인 쿠폰 보내줄까? 하고 쿠폰을 띄워주면 그게 정보로 바뀐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같은 고객 수천 명한테 적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힘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데이터는 진짜 핵심이에요. 왜냐? 이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니까요. 예를 들어 한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 데이터를 모았다고 해볼게요. 지난달에 20대 여성이 운동화를 500켤레 샀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운동화가 잘 팔리니까. 다음 달엔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할인 이벤트를 해볼까? 하고 전략을 짤 수 있잖아요. 또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분석해서 광고를 보내거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 이 데이터가 없으면요? 맞아요. 그냥 감으로 해야겠죠? 이거 잘 팔릴 것 같아요. 하고 찍었는데 안 팔리면 재고만 쌓이고 끝이에요. 감은 좋은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회사에서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데이터가 뭔지 느낌 오세요? 좋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얘기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한마디로 데이터를 깔끔하게 모아서 저장해 놓은 곳이에요. 그냥 창고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이 창고는 아무렇게나 물건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제대로 정리된 똑똑한 창고예요. 예를 들어 대학 도서관을 생각해 보세요. 책이 수십만 권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제가 데이터베이스 입문책을 찾으려면 책더미를 다 뒤져야겠죠? 시간도 엄청 걸리고 못 찾으면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컴퓨터의 검색창에 데이터베이스 입문치기만 하면 몇 초 안에 어열 3번 선반에 있다 하고 알려줘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힘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검색하고 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오면 데이터베이스에 신간 데이터 분석, 인문, 위치 비열 5번 이렇게 추가하고 오래돼서 버릴 책은 이 책 폐기했어요 하고 삭제하죠. 또 누가 책을 빌리면 대출 중으로 바꾸고 반납하면 다시 대출 가능으로 업데이트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이에요.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택배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택배 회사에서 이 물건은 지금 창고에 있다. 이제 트럭에 실렸다. 배달 완료됐다. 이렇게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만약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 택배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전화로 일일이 물어봐야 할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삶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특징 무결성, 일관성, 독립성, 효율성 30분.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네 가지를 소개할게요. 무결성, 일관성, 독립성, 효율성. 하나씩 천천히 풀어볼게요. 먼저 무결성은 데이터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제 계좌에 1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10만 원으로 바뀌면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따질 거예요. 무결성은 이런 실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결제는 됐는데 주문이 안 들어갔다고 해보면 화나죠.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오류를 없애고 데이터가 항상 맞게 유지되도록 해줘요. 다음은 일관성이에요. 데이터끼리 서로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친구한테 5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해볼게요. 제 계좌에서 50만 원이 빠졌는데 친구 계좌에 안 들어갔다면 이건 일관성이 깨진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문제를 막아서 내가 보낸 돈이 빠지면 상대방 계좌에 정확히 들어가게 해줘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항공 예약 시스템에서 내가 좌석을 예약했는데 같은 좌석을 다른 사람한테도 줬다면 비행기 타러 갔다가 낭패 보겠죠. 일관성이 있어야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세 번째는 독립성인데 이건 좀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건데 쉽게 말하면 데이터랑 프로그램이 따로 놀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저장 방식을 바꿨다고 해볼게요. 하드디스크를 새 걸로 갈아 끼웠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쓰는 앱은 그대로 잘 돼야 하잖아요. 독립성이 있으면 이런 내부 변화가 겉으로 안 보이게 해줘요. 이건 다음 시간에 3단계 구조로 더 깊게 들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효율성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해요. 검색이 느리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은행 ATM에서 잔액 확인하는데 10분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들 화내면서 줄 서서 기다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작업을 몇 초 안에 끝내줘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영상을 검색하면 수백만 개 영상 중에서 딱 맞는 걸 바로 띄워주잖아요. 이게 다 효율성 덕분이에요. 이 네 가지 무결성, 일관성, 독립성, 효율성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저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이랑 비즈니스를 더 편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들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잠깐 멈춤 다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죠.